방금 말씀하셨듯이 개인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하는 것은 결국 이 사적연금 부분을 내가 잘 축적을 하고 이게 다시 연금화하게 한다면은 국민연금하고 둘 합치면은 거의 공무원연금에 이제 버금가는 그런 소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30대, 40대는 이제 연금의 제도라는 것은 이미 상당히 잘 제도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충분히 노후 준비 됩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김경록입니다. 당연히 여유가 있으면 일단은 이제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도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개인연금은 자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것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실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13.12에다 13.2%, 16.5% 이렇게 이제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훨씬 실수익이 높기 때문에 거기다 또 900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비과세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제 혜택이 있는 것들은 개인연금은 무조건 풀로 채워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개인연금은 이제 혜택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큰 혜택 중에 하나는 과세 이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율과세가 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개인연금이 연금 비클이 아니고 연금 계좌가 아니고 그냥 내가 혼자서 알아서 운용을 한다면은 배당 소득이 떨어지든지 이자 소득이 떨어지면은 이자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15.4% 원천 징수를 해서 국가가 들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금에서 배당 소득과 이자 소득이 발생하면은 원천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소득이 발생해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운용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세금을 떼가느냐? 돈을 인출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인출하지 않고 계속 예금을 운용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세금을 원천 징수하지 않고요.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출할 때는 과세율이 5.5에서 3.3% 사이로 또 제율과세입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를 활용하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세액공제, 비과세 그 혜택뿐만 아니라 숨겨져 있는 혜택은 과세 이연되는 그게 효과하고 그다음 나중에 제율과세로 내가 되는 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또 개인연금이라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긴 하지만요. 이런 세제 인센티브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 안에 집어넣어 놓고 노후 자산은 이 안에 집어넣어 놓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엔 집을 마련해야죠. 예, 집 마련하는데 보통 초기에는 좀 돈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면서 이제 세액 공제해야 되는 부분은 적은 돈이라도 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무조건 처음 시작할 때, 야, 이거 집 마련하기 위해서 돈 한 푼도 없네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넣고 자동 적립을 하게 해 놓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 원리금 상환하는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세액 공제 되는 걸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 많아질수록 차츰차츰 원리금 상환 금액은 일정하니까 소득이 많아질수록 이제 저축액에 다른 여유가 생기니까요.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연금 쪽으로 이제 늘려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차피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손댈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자의적으로 저축을 내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연금 부분에 해당되니까요. 이거는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것도 금액이 증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축 플랜에 있어서 저축 플랜을 짜는 데 있어서 이게 스텝업이라는 걸 되게 중시합니다. 스텝업이라는 것은 한 단계 높이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35세 때에 비해서 45세 때는 저축액이 더 많아져요. 소득이 많아지니까요. 55세 때는 더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 저축액에 비해서 그대로 그냥 두지 말고 저축액을 자꾸 늘려나가라는 것입니다. 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게 이제 저축 스텝업인데요. 그렇게 이제 플래닝을 지금 35세는 이렇지만은 45세 가면은 지금 개인연금에 해당되는 부분의 금액을 더 이제 많이 스텝업해서 이렇게 저축 금액을 늘려가는 그 플랜을 짜야 되고요. 개인들이 이제 사실은 야, 내가 소득이 많아졌으니까 이걸 더 늘려야지 하는 스텝업조차 귀찮아서 잘 안 돼요. 의식이 안 되고
처음에 자동 이제 납입하게 된 것, 뭐 예를 들어 월 20만 원, 뭐 그대로 그냥 두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 사회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스텝업 하는 플랜도 자동으로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자기의 저축 금액을 자동 이제 그 이체되는 금액을 이렇게 늘려가는 그런 플랜도 있을 정도로요. 그냥 저축도 이렇게 나이에 소득이 높아지면서 스텝업 해 나가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55세 이상 5년 이상 납입 이게 되면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은 이제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50세라도 마찬가지 들고 5년 이상 납입을 하면은 55세를 넘었으면은 내가 인출을 하면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50 초반인데 내가 소득 공백기도 60대 초반에 내가 나가면은 올 것 같고 뭘 준비해야 될까? 과세가 절세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혹시 연금 부분이 이제 계좌 부분이 준비가 안 되셨다면은 여러분들의 저축 금액을 이쪽으로 옮기셔 가지고 여기서 운용을 하시면은 뭐 50살이라도 안 넣습니다. 55세라도 안 넣죠. 주택연금은 뭐 당연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다른 소득이 충분하면은 뭐 활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되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택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족한 돈을 가지고 막 어렵게 생활하는 것보다는요. 이걸 가지고 연금화해서 받는 게 훨씬 낫죠. 우리가 주택이라는 것은 벽돌 하나씩 떼내서 못 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돈을 마련 못 하는데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벽돌 하나 떼내서 팔게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주택연금도 이게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가 막 쌓여서 또 대출금 부채 금액이 또 많아지고 하면서 부채의 복리 효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같은 경우 활용을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 55세 이상부터 지금 가능한데 굳이 이 부분은 일찍 하실 필요가 없고요. 한 70세나 이 정도 돼서 이제 주택연금을 슬슬 활용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뭐 괜찮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택연금도 주택금융공사가 하니까 일종의 공적연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주택연금이나 그다음에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퇴직연금 이런 것들만 충실하게 갖춰 놓으셔도요. 노후소득이 마련되고 지금 같은 경우 70대 80대는 이런 것들이 다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도 없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어렵게 되는 것이고 지금 30대 40대는 이제 연금의 제도라는 것은 이미 제도는 다 퍼펙트란 말을 쓰면은 좀 무리이지만은 상당히 잘 제도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을 하시면은 그래서 이제 잘 활용을 하시면서 좀 이게 꾸준히 마치 소구름 걷듯이 이렇게 차분차분 준비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충분히 노후 준비 됩니다. 그럼 뭐 서구 사회가 이미 그 길로 일찌감치 간 부분이고요. 국민연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예를 들어 30년, 35년을 충실하게 납입했다 하면은 그 정도의 생활비는 마련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소득 대출 45%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은 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국가는 지속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거는 이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연금의 포션이 줄어들잖아요. 자꾸. 그래서 어디든지 이제 개인의 자기 책임의 시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연금을 이제 되게 부러워하시는데요. 공무원연금이 이제 자기가 9%, 국가에서 9%에서 18%를 납입합니다. 지금 우리 시스템을 보면은 국민연금 9%, 그 다음에 퇴직연금 8.3, 이 둘을 합치면 17.3%이니까요. 공무원연금 납입액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저렇게 잘 어느 정도 연금이 잘 되고 있는데 왜 근로자들은 잘 안 될까? 이제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되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은 퇴직연금이나 사적연금 부분에서 이게 연금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금이 잘 축적되고 퇴직했을 때 연금으로 전환이 되고 하는 이 두 부분이 지금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개인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하는 것은 결국 이 사적연금 부분을 내가
연금 잘 축적을 하고 이게 다시 연금화하게 한다면은 국민연금하고 둘 합치면은 거의 공무원연금에 이제 버금가는 그런 소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적연금 부분의 중요성은 아주 앞으로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